예술뽕이 차오른다. 모발라이즈, 모발 리얼라이즈. 모발라이즈, 생각의 뿌리를 깨닫다. 오늘은 이발소 그림의 저편 멀리에 있는 미술관에 왔습니다. 마침 여기 OCI 미술관에서 영크리에이티브 전시가 진행 중이네요. 매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진 작가가 선정되어 여기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층에 전시된 홍세진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오늘 저의 꿍꿍이는 정말 느닷없는 이발소 그림 인터뷰입니다. 혹시 이발소 그림 아시나요? 이발소 그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20대, 30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0대입니다. 전공은? 저 서양화 전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이발소 그림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발소 그림 네. 쌤이 알고 계시는 이발소 그림은 뭔가요? 이발소에 걸려 있을 법한 쌈마이 그림, 뭐랄까 작품성을 낮추고 그만큼 대중성을 초극대화한 그런 그림 아닐까? 이발소 그림이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엄청나게 넓은데, 글쎄요, 이발소 그림 단골 소재는 저는 풍경이 많은 것 같아요. 풍경인데 어느 한적한 유럽, 뭐 어디 알프스 기슭의 어떤 한적한 마을에 막 뾰족한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들판도 있고 좀 물 흐르고 징검다리도 몇 개 보이고 막 이런 그런 풍경이 먼저 떠오르네요. 예. 장점으로는 그 첫 번째는 이발소 그림 나름의 맛이 또 있어요. 보다 보면은 저는 이게 왜 이발소 그림일까? 이게 내가 이발소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같은 장소를 비슷하게 사생을 했다면 내가 그 그림은 이발소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맥락을 빼고도 단순히 그림 결과물만 견주어 봤을 때도 내가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그림 하나만 보면서 꾸준히 이렇게 깊게 하다 보면은 그 풍경에 빠져들고 나름 다른 새로운 신선한 방법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 새로운 감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감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소위 이제 이발소 그림이 아닌 작업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항상 생활하고 일하고 사는 제가 참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도망가지는 제가 여기서 좀. 네. 이발소 그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발소 그림 못 들어보셨어요? 이발소 그림? 네. 네,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막 걸려 있는 그림이나 그 옛날 우리 막 그 되게 구수한 그 초가집 위에 박 있는 그런 그림이요? 네, 그런 그림 알죠.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림. 아, 그거를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시면.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비미술 전공가들도 이해하기 쉬운 아주 직관적인 대상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장점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 그림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들의 폭이 매우 넓다. 그리고 접근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쉬운 거겠죠. 그리고 단점은 뭐 글쎄요. 뭐 그 일부 되게 아카데믹한 그런 미술을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어떤 미술의 그 고귀함을 좀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2층에서 전시 중인 이승훈 작가님, 오늘 처음 뵀지만 성격이 좋아 보이셔서 들이밀어 봤습니다. 쌤 혹시 이발소 그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옛날에 그 빠르게 찍어낸 듯이 그리는 이미지가 돼서 이제 뭐
쉽게 예, 싸게 유통되는 이미지로서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좀 그 부분들에 대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게 오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런 붓질로 마감을 하실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까지 나왔던 그런 붓질부터 해서 그런 붓질이니까 나올 수 있는 뭐 그거 되게 물레방아나 뭐 초가집들 되게 많잖아요. 제 기억엔 그랬거든요. 이미지 하면. 근데 거기서 막 물 튀는 거 표현하시는 거 보면 야 이걸 이렇게 그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 댁에도 이상한 계곡이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막 바위를 굽이쳐 갖고 이게 물이 흐르는 어떤 그런 강 같은 데였는데 바위가 막 되게 플라스틱으로 막 그 부분 튀어나와 있고 거기 밑에 유화 물감 지나가고 이러는데 어릴 때 그걸 되게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리는구나 강을 그릴 때 그런 걸 하면서 좀 신선한 부분이 있었고요. 단점이 있나요? 그래도 저는 단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림이 아쉬운 점. 누가 그린지 일단 모르겠다랑 그래서 예, 그 그림의 주인이신 저희 할아버지도 이게 누가 그린 건지 몰랐기 때문에 누가 그린지 모르겠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의 작업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이발소 그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편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어떤 명화인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걸려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작가가 글쎄요 그런 식으로 걸리기를 원했을까 싶은 그리고 너무나 복제가 쉽게 되다 보니까 해석이 그냥 편견에 가득 차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엔트리 갤러리에 와봤습니다. 장하나 작가님의 뉴락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자연에 스며든 인공적인 물질들을 포착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를 심도 있게 바라보는 전시였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발소 그림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발소 그림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그걸 누가 이발소 그림이라고 명명한 거죠? 제가 찾고 있습니다. 막상 보게 되면 근데 뭔가 추억템? 뭔가 그런 거 환기시키는 그런 뭔가 반가움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막 확 모아놔서 보면은 새롭게 또 보이지 않을까. 모발라이즈 생각의 뿌리를 깨닫다. 뭔가요? 되게 뭐 어떤 되게 클리시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제가 할아버지 이발소 갈 때 가서 보고 본 건 그때가 처음이고요. 들어본 건 사실 잘 못 그린 그림? 너무 좀 촌스러운 그림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걸 훨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공간을 뭐 환하게 해준다?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연 주인의 어떤 의도가 많이 들어갔을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았을까? 그런 것들이 항상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비슷하니까. 이렇게 여러 명의 미술 관계자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각자 떠올리는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경계가 애매한 범위에 다양한 그림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학술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술의 대중적인 하위 문화였다고 하면 어폐가 좀 이상한 건 모순의 반증이 아닐까요? 무리할 수도 있었던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발소 그림의 슈퍼스타 박 아저씨를 모셔보겠습니다.